네, 이제 오늘 마지막 세 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은 함수예요. 함수.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죠. 제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고요. 아, 이제 함수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내용을 볼 텐데요. 많이 어려울 수 있어요. 많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잘 여러분들하고 같이 잘 진행되기를 바라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함수 좀 살펴볼게요. 첫 번째 함수를 보니까 첫 번째 함수는 랭크, 그다음에 연결 연산자. 함수 뒤에다가 글씨를 위라는 글씨를 쓰려면요.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꼭 뭐가 필요하냐면 연결 연산자가 필요해요. 수식 앞에 항상 뭐가 붙어요? 면이 붙습니다. 그런 다음에 랭크라는 함수가 들어갈 거고요. 이 안에 뭐가 됐든 간에, 이 안에 뭐가 들어갔든 간에 이 뒤에다가 함수와 위라는 글자를 쓰고 싶다라고 한다면 함수와 글 텍스트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위라는 글자에는 큰 따옴표 묶어주는 형태가 필요합니다. 자, 랭크에서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학생한테 물어봅니다. 대상이겠죠? 대상. 대상을 예를 들어 너라고 한다면 너, 콤마, 너를 포함한 전체, 너를 포함한 전체. 여기에서 내림차순이냐 오름차순이냐 차순이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대상이 있을 거고요. 대상. 그 대상을 포함하는 전체 영역. 이건 영역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역. 그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을 포함하는 전체 영역이 있고 그 다음에 차순, 오름차순인지 내림차순인지를 나타냅니다. 이 차순은 이렇게 대괄호로 묶이는데요. 이렇게 대괄호로 묶이는 것을 return type이라고 해요. 이 return type은 생략할 수 있는데 생략하면 맨 첫 번째 기준으로 표현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내림차순이 기본이에요. 내림차순이 0으로 표현되고요. 오름차순은 1로 표현이 돼요. 0과 1로 표현이 되는데 이 차순은 세 번째 인수를 하지 않았을 때에는 그냥 콤마 하지 않고 여기를 없애고 그냥 바로를 닫아버렸어요. 바로 그냥 닫아버렸어요. 그러면은 얘는 무조건 가장 큰 게 1등이 되는 내림차순이 되는 겁니다. 자, 또 하나 여기 부분은 나중에 여기 판매 순서를 어떻게 해요? 체육 엔드로 밑으로 내릴 거거든요. 대상이 뭐가 됐든 간에 그 대상은 내릴 때마다 그 대상은 달라지겠죠. 예를 들어 판매량이라면 판매량 대상은 달라질 겁니다. 그런데요, 전체는요, 이 전체 영역 잡은 건 밑으로 내려가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는 절대값으로 시켜줄 거예요. 절대값. 절대값이란 뭐예요? 그렇죠. 알파벳 앞에, 숫자 앞에 달러 모양이 붙는 거죠. 그러면 이 대상은요, 달러가 아무것도 붙으면 안 돼요. 영문이든 숫자든 절대값이 되면 안 됩니다. 자, 이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이 밑에 거를 좀 참조하시라고 이거를 좀 죽여서 여기다 넣어놓고 여러분들이 보기 이해하기 쉽도록 잡아놓고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판매 순위입니다. 판매 순위는 판매량일까요? 판매 가격일까요? 문제 보면 알죠, 뭐. 판매량이라고 있습니다. 판매량이네요.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다면 항상 수식 입력줄을 클릭하고 는을 해야 돼요. 그 이유는 만약에 여기다가 그냥 는을 입력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그리고 내용을 막 썼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길어지겠죠. 영문 함수를 쓰고 막 인수를 선택하고 그러면 예를 들어 판매 가격을 선택하고 싶은데 판매 가격을 선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자, 그것 때문에
ESC 한번 합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한 다음에 여기다 넣는 하지 말고 수식 입력줄에 클릭한 다음 넣는 해라라는 거죠. 이해하실 수 있겠죠? 자, 먼저 랭크 씁니다. RA만 쓰면 랭크 나오죠? 자, 랭크 더블 클릭하는데요. 랭크 EQ가 2016 버전부터 이제 EQ를 사용해요. 문제에서도 EQ를 쓰라고 나옵니다. 근데 2010 버전에서는 랭크를 쓰라고 하니까 이걸 쓰겠습니다. 더블 클릭할게요. 됐습니다. 자, 넘버라는 소리는 뭐냐면 글씨에 순위를 매길 수 없잖아요. 그렇죠? 숫자에는 숫자가 크다, 작다, 순위 매길 수 있죠. 숫자를 선택하는 소리예요. 즉, 이런 종이 이런 걸 클릭하면 안 된다는 거죠. 제조사 이런 걸 클릭하면 안 된다는 소리입니다. 판매량의 순위이기 때문에 이 판매량을 선택을 합니다. 첫 번째, 얘가 바로 대상이 되는 거예요. 대상. 그다음에 콤마 했습니다. 이번엔 뭐가 돼요? 전체 영역이 되겠죠. 그 전체 영역은 뭐라고 했죠? 그렇죠. 대상을 포함한 영역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십자형 모양이에요.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되면 그 대상이 위치가 바뀌어버려요. 대상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십자형 모양에서 클릭 드래그로 영역을 잡습니다. 이 영역을 잡는 거죠. 얘는 어떻다고 했어요? 절대값 돼야 됩니다. F4 한번. 절대값을 만들었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 전체 영역은 나중에 체육엔드로 밑으로 내릴 거기 때문에 내려가지 않는 영역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첫 번째 했던 G5는 이거는 절대값 얘는 상대 참조죠. 상대 참조. 그리고 이 달러 모양이 있는 녀석은 절대 참조가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는 녀석. 자, 이제 콤마. 자, 마지막 심표했습니다. 이제 뭐가 나와요? 내림차 순이냐, 오름차 순이냐. 자, 문제에서 혹시 리턴 타입으로 해라라고 했다면 이 세 번째 거는 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받으시면 돼요. 그럼 무슨 차순이 된다고요? 내림차순이 됩니다. 근데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런 말이 없고 내림차순으로 구해라라고 했다면 바로 닫지 말고 콤마한 다음에 내림차순은 0이에요. 더블 클릭해주면 됩니다. 더 이상 인수 없죠. 그죠? 자, 바로 닫습니다. 닫을 때 검정색 괄호가 되면서 앞에 있는 괄호 열기가 살짝 두꺼워질 거예요. 이렇게 해서 괄호 열고 괄호 닫기가 끝났습니다. 그 뒤에 연결 연산자를 해야 되죠. 연결 연산자 한 후에 위라는 글씨를 큰 따옴표로 묶어서 나타낼 거예요. 연결 연산자 한 후에 큰 따옴표로 위라고 쓰고 큰 따옴표 놓고 줬습니다. 이 상태에서 입력 누르는 거죠. 자, 현재 G5셀은 여기서 채우겐드로 한 칸만 내릴게요. 내렸습니다. 선택할게요. 이제 G5가 아니라 뭐로 바뀌는 거예요? G6으로 바뀌죠. 하지만 얘네들은요. G5에서 G12까지는 전혀 변화가 없죠. 그렇죠? 첫 번째 거죠. 전혀 변화가 없죠. G5에서 G12까지는 그죠? 그래서 클릭하고 채우겐드로 내렸을 때 이 전체 잡은 영역은 밑으로 내려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F4를 한 번 눌러줬다라는 겁니다. 랭크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초주 함수와 미드 함수가 나왔는데요. 미드 함수는 이렇다고 보시면 돼요. 어떤 거냐면, 자, 우선은 이렇게 볼까요? 대한민국 만세. 뭐 송일국 아들들이네요. 자, 만약에 난 대한을 찾고 싶다. 대한이라는 두 글자를 찾고 싶다. 그러면은, 어, left, 왼쪽. 그래서 요 대한민국 만세라는 글씨가 예를 들어서 G3셀에 들어있다. G3셀에 들어있다. 그러면 G3셀을 선택하시면 돼요. 마우스로 G3셀을 선택하고 콤마 몇 글자요? 두 글자. 그리고 바로 닫아주면 얘 결과는 뭐가 나오냐면 대한이라고 나옵니다. 반면에 right라고 있습니다.
write라고 한 다음에 G3셀을 선택하고 콤마 두 글자를 한다는 거예요. 이번엔 뭐가 나올까요? 오른쪽이죠, write. 만세가 나올 거예요. 마지막으로 미드 함수를 한번 해볼게요. 민국이를 찾고 싶어요. 그러면 미드 함수를 쓸 겁니다. 이게 left, right 미드 함수가 텍스트 함수라고 해요. 글자에 있는 어떤 글씨를 뽑아낼 때 쓰는 겁니다. 얘는 인수가 3개가 필요해요. G3셀에서 찾을 건데 왼쪽에서 몇 번째 글자예요? 이 민국은? 네, 한민. 세 번째서부터 시작하죠. 스타트 넘버라고 돼 있어요. 세 번째 글자에 있는 콤마 민국 몇 글자예요? 두 글자죠. 두 글자. 이렇게 해서 얘는 민국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미드함수의 장점은 또 뭐냐면 여기를 이 상태에서 만약에 여기를 1이라고 했습니다. 1에 있는 두 글자. 왼쪽에 있는 첫 번째에서부터 시작한 두 글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대안이 되겠죠? 왼쪽에 있는 첫 번째 글자서부터 하나, 둘 하면 대안이 됩니다. 이해되세요? 그 다음에 만약에 여기를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번째서부터 시작하는 두 글자 그랬다는 만세가 됩니다. 요 미디함수의 특징은 레프트, 라이트를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한번 해볼게요. 자, 소비 등급에서 수식 입력줄에 클릭합니다. 항상 여기다가 넣으시면 안 돼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MID 할게요. MID. 리드 더블 클릭합니다. 어디서? 상품 코드의 네 번째 글자가 그랬어요. 상품 코드를 선택하고, 콤마, 요 스타트 넘버. 네 번째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했죠? 네 번째 글자가, 콤마. 무엇이라면? 1이라면. 자, 0부터 9까지는 한 글자예요. 이해되세요? 그러면요. 두 글자는요. 10부터 99까지는 두 글자가 되는 거죠. 여기서 1이 됐던 2가 됐던 3이 됐던 4가 됐던 전부 다 몇 글자예요? 한 글자예요. 한 글자를 찾아라. 한 글자. 문자거든요. 캘렉터가 문자 한 글자를 찾아라. 바로 닫습니다. 그래서 입력 단추만 딱 누를게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글자가 1이죠? 1이라는 한 글자. TON 눌러드리겠습니다. 얘는 뭐가 돼요? 2, 1, 3, 3, 2, 1, 1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제 미다함수에 대한 개념이 이해되셨죠? 추리함수 볼게요. C, HOS. 추출함수는 첫 번째가 이렇게 미드함수를 이용해서 잡은 B, 5셀에 있는 콤마 네 번째에 있는 한 글자를 찾았습니다. 그럼 얘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2가 나올 수도 있고 3이 나올 수도 있고 4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뒤에는 콤마하고 나서 볼륨이라고 해서 V1, V2, V3, V4, 점점점점점 나가요. 그러면 이 V1에다가는 뭘 쓰면 돼요? 1이라면 뭐가 들어가는 거예요? 문제 나와있죠? 1이면 1등급. 1등급. 그런데 여러분들 이해하시겠지만 여기를 그냥 아예 여러분들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제가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쓸게요. 요 V1에다가 1등급. 자, 그러면 큰 따옴표. 자, 인수에 문자를 쓸 수는 없어요.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을 때는 그 숫자도 문자가 돼요. 결국 다 문자예요. 숫자와 문자가 같이 있으면 그냥 문자예요. 그러면 얘를 큰 따옴표 이렇게 묶어줘야 됩니다. 이렇게 묶어줘요. 식으로. 그리고 컨트롤 C 할게요. 여기다가는 뭐가 되는 거예요? 2일 때는 2등급. 그리고 3일, 여기 3이라면
얘가 1, 2, 3, 4가 뭐가 나올지 몰라요. 1이 나오면 1등급이 되는 거고, 얘가 2가 나오면 2등급이 되는 거고, 얘가 3이 나오면 여기는 3등급이 되는 거고. 더 이상 있나요? 4란 숫자 있나요? 없죠. 그럼 뒤에 계속 쓸 수는 있지만 쓰지 않고 그냥 바로 닫아버리는 거죠. 이렇게. 자,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다가 클릭하고 B, HOO, 추주함수 더블 클릭. 그럼 나왔죠. 인덱스 넘버. 이 read라는 함수로 잡은 넘버 숫자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콤마.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답이 뭐냐. 얘가 1이 나왔을 때는 뭐가 들어가야 되느냐? 1등급이죠? 이렇게 썼습니다. 첫 번째 인수 끝났습니다. 끝났죠? 그럼 두 번째 인수를 쓰기 전에 인수와 인수 사이에 뭐 집어넣어요? 쉼표를 하는 순간 이 두껍게 있는 볼륨일이 두 번째로 바뀝니다. 저는 이거를 복사할 거예요. 저렇게 해서 여기는 2등급. 여기가 2가 나왔으면 2등급이 답이 됩니다. 자, 다시 한번 쉼표하면 이제 3번이 이제 활성화됩니다. 여기다가도 3이면 3이라고 쓰는 거예요. 4는 없잖아요. 그럼 더 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4가 있다면 4를 쓰면 되는데 없잖아요. 바로 다 씁니다. 입력 단추 누르고 채우기 누르고 내려주세요. 이해할 수도 있겠죠? 이 추주 함수는 이 미드 함수도 쓸 수 있고 위크데이 함수라고 해서 일요일부터 시작하는 일요일이 1이고요. 월요일이 2예요. 화요일이 3이고 그렇죠? 수요일이 4 이렇게 해서 7번까지 나옵니다. 7번은 토요일이겠죠. 근데 이 위크데이에서도 리턴 타입 자체가 월요일부터 시작해라. 기본적으로 일요일부터 시작하잖아요. 근데 월요일부터 시작해라라는 말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그 문제가 나왔을 때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추주 함수를 이용해서 나타내준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 할게요. 이제 3번 들어갑니다. 3번. 3번은 먼저 내용을 좀 볼까요? sum if count if예요. 수식력 입력하고 sum if 그 다음에 count if 나누기 count if sum if를 count if로 나누면 뭐가 되는 거예요? 에버러지 평균이 되는 거죠. 근데 if가 있다는 소리는 뭐예요? 조건이 있다는 소리겠네요. 그죠? ifs, 이 뒤에 s가 붙으면 조건이 하나가 아니라 두 개 이상이 돼요. 근데 if만 있으면 조건이 하나만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count if도 ifs가 되면 조건이 두 개 이상이 돼요. 하지만 지금은 if이기 때문에 조건이 하나입니다. 또 하나, 인수가 첫 번째 인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수가 있고요. 세 번째 인수가 있어요. sum if는 count if는 인수가 첫 번째 인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인수가 있어요. 인수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얘는 인수가 세 가지가 있어요. 그중에 요 첫 번째 인수와 count if의 첫 번째 인수가 똑같아요. 두 번째 인수와 count if의 두 번째 인수가 똑같아요. 그러니까 sum if와 count if의 다른 점은 뭐예요? sum if의 세 번째 인수만 다르고 나머지는 count if와 똑같다라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두 번째 인수에 뭐가 들어갔느냐? 여기는 조건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첫 번째 인수에는 뭐가 들어갔냐? 조건의 영역이 들어갑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그러면 3번에는 sum if의 3번에 뭐가 들어갔느냐? 영역인 영역인데 합 영역. 합할 영역. 정말 합할 sum. 정말 합할 영역은 뭐냐라는 거죠. 문제 볼게요. 벽걸이형 판매량. 판매량의 평균이니까 판매량. 정말 합할 영역은 이 판매량을 다 잡아줍니다. 영역이니까.
영역이니까 이 판매량을 다 잡아주면 되는 거고요. 자, 조건 볼게요. 조건이 뭐예요? 벽걸이형이죠. 그럼 벽걸이라는 말이 들어있는 이 종류잖아요. 벽걸이가 됐든 스탠드가 됐든. 그죠? 이 첫 번째 조건의 영역은 여기 부분을 다 잡는 겁니다. 여기를 다 잡는 거예요. 조건의 영역은 여기를 다 잡는 거고. 그럼 조건은 뭘까요? 조건은 여기 나와 있죠. 벽걸이요. 이 벽걸이형이 조건입니다. 근데 얘는 셀을 선택해도 되지만 일반적으로 셀을 선택하지 않고 큰 따옴표를 이렇게 묶어주는 게 좋습니다. 큰 따옴표 묶어서. 여기다 뭐라고 쓸 거예요? 여기다가 벽걸이형이라고 쓰면 되겠죠? 그죠? 자, 한번 볼게요, 그럼 먼저. 자, 는하고 이 내용들은 다 제가 복사를 해서 나타내서 여기다가 뭘 쓰면 되는 거예요? 조건에다가. 벽걸이형 판매 현황이니까 벽걸이형. 똑같습니다. 이 벽걸이형이라는 거를 여기도 똑같이 써주는 거예요. 왜요? 서미프와 카운티프는 똑같다고 했잖아요. 자, 조건의 영역이 어디예요? 여기가 조건의 영역이죠? D5부터 D12까지. 여기가 여기가 D5부터 D12까지. 즉, 얘랑 또 얘랑 똑같겠죠. 그러면 합의 영역은 얘는 뭘까요? 합의 영역. 뭐의 평균이에요? 판매량의 평균이죠. 판매량을 다 잡는 거예요. 여기를 다 잡는 게 이 합의 영역이에요. 합의 영역 볼까요? 그래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G5부터 시작해서 G12까지. 얘를 그대로 제가 복사해서 여기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붙여넣겠습니다. 잘 들어갔죠? 서밋프에서 첫 번째 인수 뭐예요? 레인지, 영역을 잡아라. 두 번째 인수는 조건, 크리터리아 조건. 그럼 조건 앞에 있는 레인지는 조건의 영역이 되는 거예요. 여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중에서 벽걸이형을 선택한 거고요. 카운티프도 마찬가지예요. 카운티프도 똑같은 이 영역. 백인 검정색으로 나온 이유는 뭐냐면 복사해서 넣기 때문에 그런데 이 영역을 지운 다음에 다시 여기를 잡아주면 돼요. 다시 보겠습니다. 이 영역을 다시 잡아주면 돼요. 됐죠? 여기는요. 여기는 큰 따옴표를 하면 안 되는데 큰 따옴표가 여기 들어갔어요. 여기 잘못 들어갔죠. 큰 따옴표 없어야 됩니다. 여기는 없어요. 여기 큰 따옴표 없앨게요. 없앴습니다. 그랬더니 색깔들이 이제 바뀌죠. 그러니까 뭔가 잘못 넣으면 이렇게 색깔들이 검정으로 나와버려요. 아, 잘못됐구나라는 것을 이해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됐습니다. 여기는 뭐예요? G6부터 G12까지. 여기는 뭐예요? 결과가 나와야 돼요. 즉, 정말 합할 영역. 뭐라고 돼 있어요? Sum Range라고 돼 있어요. 합할. 입력 누를게요. SUMIF와 COUNTIF의 특징은 뭐예요? SUMIF의 첫 번째 인수와 두 번째 인수가 COUNTIF와 똑같다. SUMIF의 세 번째 인수만 합할 영역을 잡아주는 거죠. 그러면 합계를 개수로 나눠주니까 평균이 나온다는 개념을 알고 있죠? 24세 하겠습니다. 4번이에요. 아, sum product. sum product 한번 해보죠. 곱하기를 얘기합니다. 곱하기를 얘기합니다. 프로덕트가 곱하기예요. 자, 정의된 이름을 이용하여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어요. 얘는 영역을 잡는 거예요, 영역. 영역, 그 다음 또 영역.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자, 볼게요. 자, 다빈하우스를 선택했고요. 이렇게 해서 는 sum product.
어레이라고 나왔죠. 어레이가 영역들이에요. 영역을 잡아라. 문제가 문제 보죠. 보면은 뭐라고 돼 있냐?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라고 돼 있어요. 간단해요. 판매량을 다 잡고요. 영역으로 잡습니다. 잡고 콤마 네, 판매 가격을 잡습니다. 다 잡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삽니다. 또 하나, 판매 가격은 색깔이 글씨로 나왔죠. 이건 뭐예요? 이름 정의했습니다. 여기 부분 아까 이름 정의를 했기 때문에 이름 정의한 부분은 글자가 검정색이 아니라 어떠한 색깔을 가집니다. 그게 지금처럼 처음에 나온 건 녹색인데 뭐 다른 색깔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 썸은 합계고요. 프로덕트는 곱하기예요. 즉 얘랑 곱해서 더하기. 얘랑 곱해서 더하기. 이런 식의 계산이 된다라는 거죠. 입력 단수 볼게요. 나왔죠. 심표 사이즈. 총 판매 금액이 나왔습니다. 자, 이번엔 뒷선 보자. 여기입니다. 뒷선. 뒷선. 자, 처음에 나온 게 뭐예요? 데이터베이스가 나와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어디죠? 첫 번째 인식 데이터베이스란? 그렇죠. 제2작업, 제3작업을 할 때 잡았던 영역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건 뭐예요? 필드가 나옵니다. 필드. 필드가 뭐 어떻게 해요? 요, 필드 제목들. 필드 제목들. 그 다음에는요, 크리터리아. 조건이 되죠. 조건. 또 하나 중요한 거. dsum, 데이터베이스 함수는 무조건 필드 제목들을 다 포함합니다. 데이터베이스에도 이 영역이 잡히게 되고, 필드에도 어떤 필드에 대한 합계냐, 필드 제목이 잡힐 거고, 조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영역을 잡겠죠. 내용을 보도록 하죠. 여기입니다. 답이 나올 셀을 선택했으면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 문제 없죠. 자, 그 다음에는요. 함수 써야죠. dsum. 데이터베이스 나왔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D4에서 HC까지. 문제 없죠? 콤마. 자, 필드 하겠습니다. 뭐의 합계예요? 판매량의 합계니까 판매량의 필드 제목 선택해야겠죠? 그죠? 판매량의 필드 제목 선택했습니다. 판매량의 필드 제목 선택했고요. 자, 그 다음에 콤마. 조건이 뭐예요? 스탠드형이죠. 그러면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종류가 스탠드형입니다. 그래서 바로 데이터베이스는 다 똑같아요. 첫 번째 잡아야 될 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는 어딜 잡아요? 여기입니다. 이 전체. 그 다음에 필드. 필드는 어딜 잡아요? 여기죠. 이 필드. 뭘 구하는 거예요? 판매량의 합계. 판매량을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이 뭐였어요? 종류가 스탠드예요. 조건이죠? 스탠드. 여기 잡아줍니다. 자, 이제 입력까지 누를게요. 결과 나왔습니다. 심표 스타일 넣어주는 건 뭐, 기본적으로 할 거고요.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자, 마지막은 V룩업이에요. V룩업을 쓰는 이유를 좀 설명하면 결과가 내가 찾는 판매 금액이 어디 있어요? 수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V룩업을 쓰는 거예요. 이 판매 가격이, 판매 금액이죠? 자, 판매 금액 볼까요? 한번 문제.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에요.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을 구하는. 어쨌든 내가 구하는 판매량도 내가 구하는 판매 가격도 다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V룩업입니다. 얘를 수평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요. 수평으로 만드는 거는 한번 보여는 줄 텐데 지금 할 건 아니에요. 영역을 잡고 자, 컨트롤 C로 복사했고요. 여기다가 예를 들어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 다음에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이렇게
행렬 바꾸기를 눌러서 확인할게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판매량, 판매 가격이 수평으로 나오죠. 이럴 때는 H 룩업이 됩니다. H. 자, 우리가 이걸 할 건 아니니까 이렇게 나타내 줄 수도 있다는 걸 잠깐 보여준 거고요. 됐습니다. 컨트롤 홈 하면 무조건 A1 셀로 이동하죠. 자, 선택했습니다. 수식 입력들이, 여기 먼저 예를 들어줘야죠. V, 룩, 이 들어갑니다. 답이 나오실래 선택했고요. 수식 입력줄에 클릭하고는 VL만 쓸게요. V룩업. 첫 번째, 룩업. 쫓아갈 게 뭐냐? 우리가 이거는 뭘 만들었죠? 유효성 검사로 한 것이죠. 유효성 검사를 했던 셀. 유효성 검사를 했던 셀을 따라가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얘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는 제가 잠깐 전에 없앨게요. 없애놓고 입력 눌렀고요. 자, 여기서 요거를 눌러서 다른 걸로 바꿀 거 아니에요. 바꾸는 걸 따라간다라는 내용이 되는 거죠. H14셀을 선택한 요걸 따라가라라는 거죠. 테이블 어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테이블 어레이가 영역인데 상품명을 이용한 판매 금액을 찾기 위해서 상품명을 먼저 해서 상품명을 위해서 뭘 구할 거예요? 판매량 먼저 구할 거고 그 다음에 판매 가격 구할 거예요. 자, 상품명은 여기 있죠? 무조건 여기서 시작해야 돼요. C5셀에서. 필드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왜요? V룩업의 첫 번째 인수가 어땠어요? 데이터베이스 아니죠? 데이터베이스는 필드 제목을 잡아야 되지만 데이터베이스를 제외한 나머지는 필드 제목을 잡지 않습니다. 그러면 영역은 상품명이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얘만 구해요? 판매량만 구해요? 판매 가격도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판매 가격까지를 다 잡아주세요. 여기가 바로 영역이 됩니다. 만약에 상품명이 아니라 상품 코드면요. 그땐 B5부터 시작해요. 지금은 상품명이기 때문에 C5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 영역에 대한 것이 지금 이 영역으로 나오는 겁니다. 테이블의 콤마. 자, 이제 여기 뭐가 나왔냐면 COL 그리고 NUM 넘버가 나왔어요. 자, 컬룸이란 열을 얘기해요. 열. ROW는 row라고 해서 행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COL은 열을 얘기하는 거예요. 열의 넘버, 숫자를 써라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여기다 클릭했고요. 자, 컬룸 인덱스 넘버, 숫자를 써야 돼요. 내가 잡은 이 영역에서 처음에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이잖아요. 그럼 판매량은 몇 번째 있어요? 몇 번째요? 다섯 번째죠? 다섯 번째. 자, 마지막은 뭐냐면 유사하냐 정확하냐가 나옵니다. 유사, 정확. 자, 유사와 정확에서는 유사는 뭐냐면 예를 들어 숫자로 되어 있는 범위값일 때 쓰는 거예요. 정확은요? 글자예요, 글자. 글자는 범위값이 있을 수 없잖아요. 정확한 글자, 정확한 상품명에 맞는 정확한 판매량, 정확한 종류에 맞는 정확한 판매가 이렇게 우리는 여기다 뭘 쓸 거예요? 정확을 써야겠죠? 그래서 정확히 일치를 더블 클릭합니다. 정확히 일치가 false인 0이라는 숫자와 같아요. false라고 해도 되고요. 0이라는 숫자를 넣어도 됩니다. 바로 닫을게요. 자, 이제 요건 뭘 구한 거예요? 판매량만 구한 거죠. 그죠? 판매량만 구한 거죠. 판매 가격을 구해야 돼요. 판매량 곱하기 별 구해야 돼요. 판매 가격. 똑같아요. VL 똑같습니다. 유효성 검사에 있었던 H14셀 똑같아요. 콤마. 뭘 이용해서 뭘 구한 거예요? 상품명을 위해서 판매 금액이니까 상품명인 C5셀부터 판매 가격인 H12까지. 똑같죠? 콤마. 몇 번째 있어요? 얘는 다르죠. 자, 여기 영역에서
우리 아까 판매량은 몇 번째 있어요? 5번째 있었지만 판매 가격은 몇 번째 있어요? 그렇죠. 대답해야 되고 그렇게. 몇 번째 있어요? 6번째 있죠. 자, 이제 콤마. 당연히 상품명이라는 정확한 글씨와 정확하게 만나는 판매 가격인 정확히 일치가 들어가야 돼요. 바로 달아줍니다. 입력 단추 누르겠습니다. 마지막 쉼표 스타일로 마무리를 줬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함수부터 시작해서 랭크 함수를 이용해서 대상을 선택하고 그 대상을 포함한 전체 영역에는 F4 절대값이 들어가야 되고요. 차순, 무슨 차순을 할 거냐. 그 뒤에 함수와 텍스트 사이에는 연결 연산자를 포함해서 위란 글씨를 썼다라는 거 있죠. 자, 미드함수를 이용해서 글자를 찾을 수 있고요. 미드함수를 이용해서 B5셀에 있는 네 번째에서 왼쪽에서 또 네 번째 있는 한 글자를 찾아서 그 한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한 글자가 무엇이냐에 따라서 1등급이 될 수도 있고 2등급이 될 수도 있고 3등급이 될 수도 있다. 썸이프에서는 어떤 특징이 있었죠? 썸이프의 첫 번째 인수와 첫 번째 인수는 동일하다. 동일하죠? D5에서 D12, D5에서 D12. 두 번째 인수, 썸이프의 벽걸이형, 두 번째 인수 벽걸이형은 동일합니다. 세 번째 얘는 뭐예요? 정말 합할 영역. 합할 영역이 뭐냐를 나타내 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죠? 통일이죠? 자, 그 다음에 총 판매 금액. 이제 썸 프로덕트는 영역과 영역을 그냥 잡아주면 돼요. 뭐 곱하기 뭐자? 뭐냐고 했죠? 총 판매 금액을 보면 판매량 곱하기 판매 가격. 판매량을 다 잡고 쉼표, 그 다음에 판매 가격을 다 잡고 쉼표하면 됩니다. 데이터베이스 너무 쉽죠 이제. 데이터베이스는 어떻게 구해요? D니까 첫 번째 인수 데이터베이스를 다 잡고 그 다음에 내가 찾는 건 뭐예요? 판매량이 합계니까 판매량의 필드 제목을 잡고 그럼 조건은 뭐예요? 스탠딩이니까 종류가 스탠딩이다. 필드 제목을 포함해서 잡아준다. 자, 브이로그까지 해서 우리가 작업을 쭉 해봤습니다. 우리가 거의 3시간에 걸쳐서 하나의 작업을 했는데요. 실제로는 얘가 1시간 만에 끝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아마 8월 한 5일쯤이요. 한 달 후죠. 한 달 후, 8월 5일쯤 되면 1시간에 하나씩 작업을 하게 될 겁니다. 이번 달은, 뭐, 2시간에 하나가 됐던, 1시간 반에 하나가 됐던, 점점점 줄여나가서 이제 마무리를 지을 거고, 다음부터는 이제 여러분들이 8월 달부터는 하나에 하나씩 끝내가면서 함수나 다른 유효성 검사, 그 다음에 제2작업, 제3작업, 데이터베이스, 이제 대한 것들, 이런 것들 이제 관리해 나가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등을 하시고 차트, 제사작업을 하면서 하나하나 좀 더 빠르게 능숙하게 익혀 나가면 됩니다. 자, 오늘 첫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 3시간을 보냈는데 아마 어려웠을 겁니다. 네, 제가 최대한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하나하나 예시를 들어가면서 설명을 드렸듯이 여러분들이 잘 또 확인해 주시고 연습을 하시려면 다음 달 8월 5일부터 작업 들어갈 때에는 훨씬 더 수월하게 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어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